자, 지난 시간에 2017년 4월까지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2017년도 시즌입니다. 2018년도 6월 거 지금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니까? 페이지 넘버로는 155쪽이 되고 있네요. 지금 어떤 거 있을까요?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그림 가는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0초일 때 P점의 자동차의 속력이 4m/s예요. P점에서 V0가 4m/s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초일 때 Q점의 자동차의 속력이 6m/s입니다. 6초일 때 했으니까 V6를 쓸게요. 확인했습니까? 그림 나는 자동차의 가속도를 시간대에서 나타냈습니다.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가속도를 나타냈네요. 0에서 2초 사이에 4초 사이에 6초 사이에 가속도를 봤는데 처음에 마이너스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봤습니다. 아니네. 가속도 A네. 그 다음에 2A의 가속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에서 이게 뭡니까 하면 속도의 변화량이죠. 이게 역시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를 볼 때 6이라는 속도 증가량을 보게 되겠습니다. 속도는 마이너스 2A만큼 감소했습니다. 이쪽은 플러스 4A만큼 증가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토탈 하면 2A의 속도 증가량을 보게 되겠고 지금 보다시피 4m/s에서 6m/s로 2m/s 속도가 빨라진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가속도 A는 1m/s 제곱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에 4m/s였다가 2m/s까지 속도가 줄어들었고 2에서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등속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2초가 돼서 속도가 6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가 나오겠죠. 질문이에요.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했습니다. 예, 크기는 1m/s 제곱입니다. 크기는 마이너스 1m/s 제곱입니다만은 크기는 했으니까 절대치로 취하면 되겠죠. 3초일 때 속력은 했습니다. 예, 2m/s가 3초일 때 속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0에서 6초 사이에 평균 속력은이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이 면적을 다 구해야 될 거죠. 다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평균 3의 속력으로 하니까 6m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공항 2m/s로 2초 갔으니까 4m가 보여요. 세 번째 공항은 평균 4의 속력을 가지고 2초 갔으니까 8m를 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0에서 6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토탈 이동을 토탈 치고 나눠야 되네요. 6초 만에 6, 4, 18 미터를 갔습니다. 산수계산이 3m/s. 산수계산 맞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이냐? 속도의 변화량이다. 마이너스 가속도는 속도가 줄어든 거고 플러스 가속도는 속도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4m/s가 6m/s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거두지 말고. 좀 볼까요?
2018학년도 6월도에 2017년 실시한 겁니다. 관심 없습니까? 4번 문제요. 이렇게 하면 돼. 이 오늘 시간 한 번만. 4번 문제. 그림은 행성 A를 한 초점으로 타원 운동하는 위성 PQ 공전 주기를 공전기도 긴 반지름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이렇네요. 우리가 케플러 제3법칙에서 공전 주기 제곱과 장반경 R의 삼승이 비례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지? 결국엔 공전 주기는 장반경 R 루트 R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장반지름 볼 때 P는 장반지름이 R로 주었고요. Q는 장반지름이 2R로 줬잖아요. 장반지름 B가 2배 난다는 것은 공전 주기 B든 2루트 2배 났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TQ와 TP를 봤는데 TP가 R이었으니까 이걸 T로 주면 Q는 2R이니까 2루트 2T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나요? 2루트 2분의 1입니다. 뭐 4분의 루트 이 정도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번이네요. 됐습니까? 케플러 제3법칙 주기와 공전기도 장반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장반경이 2배 차이 나게 해주었잖아요. 되셨습니까? 뭐 R0, 2R0 뭐 해놨는데 뭐 그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됐습니까?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요? 11번. 11번이요. 자, 11번 문제는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의 속력을 정상파를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정상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다른 빈종을 통해서 정상파를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정상파라 불러주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한 상태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상파는 좋을 때 한 번씩 다 했던 거예요. 진동수라든지 주기라든지 진폭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데요. 흰색 파동이 이렇게 왔고요. 노란색 파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노란 것과 흰 것이 오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T=, 제로인데요. 4분의 T, 4분의 1주기가 진행했습니다. 네요. 그럼 이 파동이 4분의 1파장씩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잖아요. 4분의 1파장 움직이니까 흰색 파동은 이렇게 갔습니다. 노란색 파동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 양쪽 뒤에 더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4분의 2t가 지났어요. 반주기 지났네요. 여기까지 왔고요. 노란색 파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4분의 3t를 주게요. (4분의 3t면) 흰색 파동은 여기까지 왔죠. 노란색 파동 그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4t 왔습니다.
나중에 자대고 뭐 이쁘게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색 파동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합성을 시켜봤습니다. 요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는 노란 것과 흰 게 서로 반대 위상입니다. 플랫 해버립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면 내려가고 위로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림이고 싹 플랫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 점을 봤는데요. 이익점이라고 되어 있는 놈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이익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맨 밑으로 훅 내려갔다가 위로 훅 올라오죠. 위아래로.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이익점의 매질은 위아래로만 계속 출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폭이 2배 되는 여기를 배라 부릅니다. 그러면 D점은 어떻습니까? 근데 D점은 여기 뭐 제로예요. 플랫에서 제로죠. 여기도 제로고요. 여기도 플랫에서 제로입니다. 배 옆에 4분의 1 파장 되는 곳은 마디라고 불러주는데요.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건 처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매질은 가만히 있습니다. 실제로 파도 계속 오는데 상쇄가 되는 과정에서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가만히 있는 마디가 됩니다. 마디 사이의 길이는 반파장 나옵니다. 이게 4분의 5t 되면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또 배가 여기가 마디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질을 보면 그냥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 파동이 왼쪽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이걸 정상파라고 부릅니다. 이 정상파를 이용해서 줄 현악기와 관악기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 정리 좀 하라 하니까 뭐 하십니까? 알아서 그런 거지. 다 알지? 네. 다 알잖아. 지금 그랬던 거잖아. 아니야? 마냥 했는데 다 하는 거지. 그래서 현악기인데요. 현악기 줄에서는 양 끝이 마디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타줄을 튕겼을 때 이렇게 됐다가 요리 되는데 이게 가장 기본 진동입니다. 양 끝이 마디가 되고 가운데 배가 되죠. 배가 한 개 있다 해서 1배 진동이란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럼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요렇게 되는 2배 진동이 얼마든지 3배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줄을 저기 묶어놓고 흔들 때 말입니다. 흔들 때 이런 형식으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L로 삼으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을 그릴 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람다잖아요. 반파장이잖아요. 이게 반파장입니다. 그래서 기본 진동에서는 이 L의 길이를 볼 때 2분의 람다가 한 개 있습니다. 여기는 2분의 람다가 2개 있고요. 여기는 2분의 람다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 파장 람다 1을 낸다면 2L의 길이를 1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 L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긴 파장은 람다 2는 2L의 길이를 2로 나눈 거고요. 세 번째 긴 파장은 람다 3는 2L의 길이를 3으로 나눕니다. 얼마든지 4배 지도 5배 지도하면서 4분의 5분의 2L씩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긴 파장, 두 번째 긴 파장, 세 번째 긴 파장 뭐 쓰시오 하면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악 말고 학을 생각해 봅시다. 학. 결국엔 현악기잖아요. 현악기잖아요. 이 현악기에서 나오는 현악기의 진동수는 하겠습니다. 현의 진동수는 하는 거죠. 현악기의 진동수는 곧 현이 1초에 몇 번 진동합니까는 현의 진동수. 현의 진동수, 줄의 진동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거는 발생하는 음파의 진동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음파가의 진동수가 크다는 것은 결국엔 고음이라는 것은 현의 진동수가 커져야 되겠네요. 현의 진동수가 커지는 것은 고음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현은 어떻게 해야 고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V, 현 또는 줄의 속력입니다. V 이꼴 F 람다. 뭐 맨날 쓰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현의 줄의 속력이 만약 일정하다면 줄의 속력이 일정하다면 1번 줄의 속력이 일정하다면 프리퀀시 이게 고음이 되겠다. 진동수가 크겠다는 것은 파장 람다가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이 여러 종류의 현을 놔뒀다면 짧은 현을 튕겼을 때 파장이 짧으면서 고음이 됩니다. 기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타를 이렇게 튕겼을 때하고 현의 길을 짧게 잡아서 튕겼을 때면 짧게 잡았을 때 손을 파지랍니까? 운지랍니까? 손가락을 잡는 게 파지라 부릅니까? 운지라 부릅니까? 어쨌든 운지라 부릅니까? 예, 긴 데서 이렇게 운지하는 것보다는 짧은 데서 운지하면 훨씬 더 고음을 내는 거죠.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타리스트가 이제 처음에는 저음으로 노래가 시작될 때 저음으로 이제 기타 줄을 때가 클라이막스 하면서 로커들이 크게 고음을 내면서 할 때 기타리스트 보면 굉장히 짧게 잡아서 띵 하는 것을 보는 그래서 짧은 소리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게 속력을 내가 일정하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줄의 성질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V 줄의 속력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네요. 기타 보시면 그 줄을 쪼는 거 있잖아요. 장력에 비례합니다. 기타 줄을 보면 굵은 줄도 있고 가는 줄도 있거든요. 단면적 S 또는 밀도 D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단면적이 크면 속력이 느리고 단면적이 가는 게 속력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V 줄의 속력이 F란다는데 이 F는 줄의 진동수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음파의 진동수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고음이 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파장 람다를 고정시켜 봅시다. 즉 파장의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현의 길이와 똑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고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기타 튕기다 보니까 그 소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조율한다고 좀 더 장력을 키운다면 이랬어요? 그래서 T 장력을 증가시키면 줄의 속력이 빨라지면서 좀 더 고음을 낼 수 있습니다. 기타 줄이 좀 저음이네요. 줄을 좀 더 쪼아주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줄이 한 개 아니죠. 6줄인가요? 그지? 그렇게 될 때 굵은 줄하고 가는 줄 중에서 가는 줄을 튕긴다면 두 번째
S가 가는 단면적이 가는 줄을 튕기면 고음이 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현악기 같은 것들 하고 또는 아니면 하다못해 고무줄 같은 것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고무줄을 좀 더 세게 잡아당기면 장력을 키우면 송이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게 원래 루트 이렇게 쓰긴 하는데요. 뭐 여러분한테 뭐 그 정도까지 가르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정성적으로 어떻게 해야 고음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줄의 장력을 증가시키고 단면적이 가는 줄을 튕기고 그리고 파장을 짧게 즉 음질을 해준다면 고음을 낼 수 있는 음학의 얘기입니다. 음악 말고요. 나는 음악은 잘 모르겠어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뭘들 하시는 걸까요? 고무줄 갖고 지금 지켜봤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악기, 뭐 가야금, 검은고 이런 것들도 보면 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줄 위에 세우는 오리 모양의 그거를 옮기면서 장력을 조절하고 그리고 중간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서 길이를 조절하는 그리고 줄이 길이가 또 여러 개가 있는 걸 통해서 동양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악기를 이용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현의 줄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장력이라든지 단면적이 일정한 상태에서 기타 줄을 짧게 잡는지 또는 가야금 줄을 짧게 잡는 그렇게 하면서 고음을 내는 방법을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실의 장력을 조절한다든지 또는 실의 두께를 달리하면서 그리고 어차피 또 보면 기타 중에서 또 고음을 내는 기타와 또 상대적으로 저음을 내는 베이스 기타 있잖아요.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 보시면 일반적인 기타보다 좀 더 깁니다. 그리고 현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4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현란하게 막 치지는 않죠. 저음 둥둥둥둥 이렇게 치는 그런 기타입니다. 정리된 것 같습니까? 자, 그러면 관악기 얘기해 봅시다. 관악기인데 한쪽 끝이 막히고 한쪽 끝은 열린 개관 쓰겠습니다. 회관 닫힌 관이라 됩니다. 한쪽 끝이 막혔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악기를 보았을 때 역시 요 길이 L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한데요. 요 길이는 4분의 1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4분의 1 파장 와서 4분의 1 파장 나가는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는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오고 4분의 나갑니다. 그럼 이건 5번 오면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하셨나요? 예, 여기는 요 길이 L에 대해서 4분의 람다가 한 개 있네요. 요 길이 L에 대해서는 4분의 람다가 3개 있고요. 요 길이 L에 대해서 4분의 람다가 5개 있습니다. 요건 기본 진동입니다. 일배 진동입니다. 뭐 여기에 쓰는 거와 다르지 않죠. 여기는 2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3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배가 3번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긴 파장 람다 1을 내면 4L의 길이를 1로 나누고 다음번 긴 파장은 람다 2, 3를 할게요. 람다 2를 할게요. 얘는 4L의 길이를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는 람다 3는 4L의 길이를 5로 나눕니다. 이건 5배 진동입니다. 왔다 가는 것까지 다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폐관은 이쪽에서 마디가 걸리고 여기서 배가 걸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이 조금 앞에서 걸리는데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경우에 이제 파장이 이것보다 반절 줄어들면 정상파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존 파장보다 반절 줄어들면 정상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파장보다 3분의 1 파장에도 정상파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 파장의 3분의가 돼야 정상파가 만들어집니다. 똑같은 관의 길이를 줄 때 말입니다. 2분의 해가지고는 정상파가 만들지 못합니다. 이해됐어요? 안타깝게도 정상파의 내용이 물투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극히 정상파를 배우는 학생이 적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내년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폐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험이 있는데요. 폐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실험으로 기주 공명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주 공기 기둥 얘기합니다. 소리굽새를 빵 쳤네요. 그럼 소리굽새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물이 담겨 있는 관에 첫 번째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것은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길이를 L0라고 L1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소리 굽새를 둥 하는데요. 이제 물의 높이를 낮춥니다. 물의 높이를 낮춥니다. 낮추다가 이 정도쯤 되니까 즉 요 높이가 L2가 되니까 또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4분의 4분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L1과 L2가 뭐여야 돼? 딱 3배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배가 안 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이 길이가 이것보다 딱 여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실전 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 보면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데 마이크를 보면 트럼펫 딱 끝자락에 마이크를 넣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앞서서 마이크를 넣습니다. 거기가 배가 걸리면서 소리가 잘 들린다는 뜻이죠. 녹음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L1의 길이를 16cm라고 할게요. L2의 길이가 50cm라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높이 차이는 하겠습니다. 델타 L 쓸게요. 델타 L은 4분의 람다가 2번이면
2분의 람다가 됩니다. 현재 16cm와 50cm면 34cm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나요? 그래서 34cm 0.34m가 되겠네요. 그럼 파장 음파의 파장은 얼마 됩니까? 0.68m입니다. V 음파의 속력이 340m/s다 보니까 F 람다 대신에 0.68 집어넣으면 F 진동수는 500이라는 숫자를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소리 굽쇠의 진동수가 500Hz짜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 굽쇠는 1초에 500번 진동하는 놈이었습니다.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만약 또 다른 소리 굽쇠를 두드렸는데 이번에는 16이 아니라 뭐 한 10cm 정도 되는 데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소리 굽쇠의 진동수는 기존 요놈의 소리 굽쇠의 진동수와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네요. 음파의 파장이 짧아졌다는 것은 음파의 진동수가 높아진 거고 소리 굽쇠의 진동수가 더 큰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대 케이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정리 바랍니다. 우리가 입시 물리는 상동하고 송도 두 캠퍼스에서 수업되고 있고요. 청라는 없어요. 청라는 입시 물리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자체가 안 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동 캠퍼스 수업 동영상은 일반 정규 수업은 상동 캠퍼스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유한 적이 없죠. 수업 워낙 지금 워낙 개판이라서 그래요. 아주 유명한 박준기라는 놈이 있어요. 박준기. 예. 보통 박이 딱 소리 나서 박준기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요? 그 상동에서 일반적인 수업은 내가 녹화를 안 떠요. 여러분과 수업 태도가 너무나 개판이라서 안 떠요. 근데 입시 물리는 녹화를 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줄 수업 등 동영상은 상동에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상동보다 상동이 네, 그렇죠. 얼마나 심한 거냐? 그래서 어제 동영상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어제 상동 동영상 빡쳐서 내가 빡쳐서 안 올렸어요. 수업하다가 왼쪽 동네 수업하다가 빡쳐가지고 상동에서 수업한 동영상 그 입시물리 쪽 보면 여러분한테 대하는 말투하고 다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봤어? 상동에서 반말 수업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반말 수업하는 데가 거기에요.
그 박준기라는 애가 나중에 뭐 언젠가는 여러분들 모여서 또는 아니면 내년에 과거에서 같이 수업하게 되는데 얘가 정말 게으른 천재 내지는 사악한 천재예요. 선생님. 예. 문제를 잘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오답을 내고 그러던데요. 뭐 4개를 건딱하면 길을 쓰고 맞춰주는데 그런 거 없으면 일부러 수업 때도 일부러 오답을 내요. 여러분한테 뭔가 질문하잖아요. 일부러 오답을 내요. 수업 개판나요. 자, 그렇다면 폐관이 있다는 것은 폐관, 열린 관도 있겠네요. 이 열린 관은 양쪽 끝이 다 열려 있습니다. 양쪽 끝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양끝에서 둘 다 배가 걸립니다. 줄에서는 양쪽 끝이 마디였고요. 개관, 열린관은 둘 다 배입니다. 물론 해관은 한쪽은 배고 한쪽은 마디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까?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4분의 1파장) 이렇습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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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개 한번 보죠. 그래서 기본 진동 역시 마찬가지 요 길이 L에 대해서 요놈의 L은 4분의 람다가 2번 보이고요. 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4번 보이며 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6번 보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역시 제일 긴 파장 람다 1을 쓸까요? 4L의 길이를 2로 나누고요. 람다 2는 4L의 길이를 4로, 람다 3는 4L의 길이를 6으로 하겠습니다. 쌤, 그냥 약분하면 안 됩니까? 2L을 1로, 2L을 2로, 2L을 3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기본 진동, 1배 진동, 2배 진동으로 요 개관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관악기가 고음을 내려고 합니다. 음합의 얘기입니다. 현악기가 고음을 내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3가지 소개가 있었습니다. 그죠? 관악기가 고음을 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의 길이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네 대금이라고 불러주는 긴 피 이거 고음 안 나요. 저음 이런 게 나죠. 대신 요만한 거 있어요. 굉장히 고음을 냅니다. 요만한 피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트럼펫이나 트럼본 같은 것들은 이제 관의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알프스의 목동이 양을 부르는 그런 필이 있잖아요. 굉장히 길죠. 그 관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좋은 장점은 결국에 저음이 나고 회전이 잘 되고 양을 모으는데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초등학교 때 많이 쓴 게 리코더 했습니까? 네. 그지? 단순. 단수합니까? 단수를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합니까? 요즘에 리코더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리코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서 결국엔 구멍을 열어주면서 관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음파의 진동수가 2배가 되면 이걸 한 옥타브라는 일을 씁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다음 도까지 그렇게 한 옥타브 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옥타브는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 옥타브. 옥타는 뜻은 그리스어로 파를 뜻하는 부분이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뭐 8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개로 하고 있습니까?
이번의 음계는 오음계잖아. 동상각지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안 배워요? 초등학교 정도면 그런 거 안 배울까? 그래서 8음계에서 옥타브, 8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타브를 하면서 화학에서 배웠잖아 또. 그지? 8번째마다 리셋되는 그런 것들.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런 한 옥타브에 대한 내용들은 제일 처음 소개한 사람은 피타고라스예요. 얘기했잖아. 대충 적 있잖아. 그지? 현재 그 도레미파솔 라가 아마 440Hz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라는 그럼 880Hz가 되겠죠. 진동수가 2배 될 때마다 한 옥타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뭐 여자 가수들 뭐 3옥탑을 넘나드는 고음을 내니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진동수 음파의 진동수비가 정수비로 떨어질 때 화음이 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화음 배웠죠? 음악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뭐 3도 화음을 해석하는 그런 것들 배운 적 없어요? 예, 도미소리 그렇게 뭐 기본적인 화음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자, 정상파 현악기, 관악기에서의 정상파 얘기를 소개해 봤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데 책은 안 챙겨온 거예요? 예, 온 거 말고 고마워요. 기대치가 참 많으세요. 잃어버린 겁니까 책을? 그냥 두고 왔어요. 못 챙겨온 것도 아니고 그냥 두고 왔어요. 아 그냥 못 챙겼어요. 자, 2017년도에 실시했던 6월 추가적인 질문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2017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18학년도 9월인데요. 페이지 수로는 161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